그래서 이게 예방법 일단은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예전엔 두 발을 동시에 떼어야부터 뭐 시동을 꺼라 이런데 그러지 말고 요즘 나온 얘기는요. 브레이크 페달을 본인이 밟고 있는데 차 계속 가면 두 발로 밟아야 합니다. 브레이크는 두 발로 밟을 수 있지만 가속 페달은 두 발로 못 밟아요. 아, 이렇게 쭉 길쭉하니까. 예. 그래서 무조건 발에 힘이 모자란 생각하고 두 발로 꽉 밟아라. 그러면 본인이 그게 가속 페달 잘못 밟았는지 알 거고 가속 페달 옆에 놓고 왼발로 밟으려다 보면 브레이크 건드리게 되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때문에 멈출 거다라는 게 요즘 나오는 급발진 대처 얘기입니다. 네. 시동을 꺼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 뭐 기아를 중립해 놓고 필요 없고 두 발로 밟아라. 브레이크를 두 발로 밟아라.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. 브레이크는 일단 발이 얹어지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차하게 돼 있다. 뭐 제동력이 좀 떨어지든 어쨌든.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아까 말한 대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그다음 제동이 안 되고 계속 나갔다. 그때부터는 조금 운전자는 편해지죠 마음이. 그러니까 두 발로 밟아라가 첫 관건이고요. 그다음에 이런 게 아예 발생하지 않고 이제 고령 운전자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2023년부터죠 입법화돼서 긴급 제동 장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그 전 차량들은 의무화가 안 돼 있거든요.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명 이제는 한 12년, 13년 됩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나라 2,600만 대 중에 결국 12분의 1 정도, 12분의 1을 제한 나머지 차들 중에서는 안 달린 차가 많다는 거죠. 근데 저희 아버님도요. 예전에는 긴급제동장치 같은 게 주로 풀옵션 같은 데 묶여 있었어요. 그래서 고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이 묶여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거 전자기기 맞아. 조작 예. 어려우니까 비싼 거 빼고 기본 어떻게 우리나라 깡통형만 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 것도 옵션으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긴급제동장치를 추가로 우리가 DPF 제작사에서 달리지 않고 예전 차량도 달잖아요. 그것처럼 달아주고 정부에서 장착금에 대한 보조금을 좀 준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긴급제동장치를 달게 되면 긴급제동장치라는 게 앞에 장애물이 났을 때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동으로 장치죠. 멈추고 속도를 예. 확 줄여준다는 얘기죠. 그래서 사고가 나도 피해를 급격히 줄여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시속 80km 미만에서는 거의 급제동을 해주는데 80km 이상에서 급제동하면 후방 추돌도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좀 서서히 감축시켜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상을 사망해서 뭐 경상으로 이렇게 해서 분명 피해는 줄여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돈을 들여서 애프터마켓시장에서 장착을 하면 면허 갱신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든지 적성 검사 기간을 연장해 이런 어떤 당근을 주면서라도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이 다 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이번에 사고 난 차량에는 이 긴급 제동 장치가 원래 기본 장착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닙니다. 제가 아니에요? 알기로는요. 기본 장착돼 있는 것들 어느 그것도 기자분한테 예. 요거는 장착돼 있고 X는 초이스할 수 없는 거고 삼각형은 고를 수 있는 겁니다인데 예. 긴급 제동 장치가 고를 수 있는 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착이 안 돼 있는 걸로 압니다. 기본 의무 장착은 안 돼 있는 의무 차량이요? 장착은 안 돼 있고 선택 그러면 사항인데 본인이 선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또 보도는 또 잘못된 네, 보도네요. 저도 실은 그걸 모르고 G80 정도면은 긴급 제동 장치 달았을 것 같은데 그 긴급 제동 장치가 달려 있는 차가 그러면은 브레이크 등이 전멸됐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도 긴급 제동으로 전멸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68세 드셔가지고 고령운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. 그쪽으로 우리가 공포심하면 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분도 왜 그걸 선택을 안 했을까라고 보면 첨단 장치나 기기에 대한 어떤 포비아가 있어서 그런 걸 선택을 잘 안 하시거든요. 이게 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긴급 제동 장치는 반드시 선택해야겠네요.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긴급 제동 장치 하나만 골라서 선택하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. 여러 가지 이거는 돼 있으니까. 고속도 하이웨이 드라이버 어시스트하고 묶여서 뭐 몇백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하이웨이 드라이버 어시스트로 반자율주행을 쓸 일이 없고 그 작동법도 모르는데 이걸 왜 넣어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또 네네. 있었군요. 알겠습니다. 우리 이 변호사님 이제 네네. 마지막으로 네.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, 돈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보험금 문제도 있고 네네. 등등하는데 자 이런 대형 교통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. 네.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지만 네. 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긴급 제동장치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. 뭐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뭐 지켜야 될 교통수칙 내지는 네. 반드시 뭐 이게 보험회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네. 필요한 것들 뭐 이런 네.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먼저 교수님 이야기 주신 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 게 두 발로 밟아라. 브레이크는 이거 다시 두 한번 발로. 강조하고 싶어요. 예, 두 발로 맞습니다. 밟으면 힘도 가중될 뿐만 그렇죠. 아니라 악셀인지 브레이크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네, 예. 맞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네네. 싶고 보통 이런 교통사고 났을 때 그게 대한 사후 대처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
보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이제 예방하는 것을 운전자가 계속 예방하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. 예. 그러면 제조사가 개입하게 되면 뭐 페달 블랙박스나 어떤 긴급 제동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갖춰지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. 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진실이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또 부상을 입은 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자,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